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서플리먼트, 이렇게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죠. 왜냐하면 심장, 혈관 쪽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국민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메가3에 대해서 의외로 이렇게 너무 과신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메가3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오늘 오메가3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결론은 오메가3는 잘못 복용하면 위험한 기름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효과가 없기도 해요. 잘 복용하면 혈관과 면역을 건강하게 하는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메가3 허와 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유불급, 오메가3도 가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우리가 비타민C에 대해서는 이제 메가도스 요법이 있기도 하지만 오메가3도 제가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용량을 어겨서 이렇게 과다하게 복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에 대한 과신이 있는 거죠.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드시면 혈관 쪽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필수지방산이죠. 필수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방산을 이제 필수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닭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가지가 많은 불포화. 우리가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죠. 포화지방산은 이렇게 상온에서 이제 고체 상태, 찐득찐득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화지방산은 줄여라. 그래서 건강에 적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상온에서는 이제 액체처럼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추는 역할을 하고, 불포화지방산은 다 아시다시피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3는 알파리노렌산, EPA, DHA 이 세 가지가 오메가3 지방산이고, 주로 덤프는 생수라든지 해산물, 대유 관유 등이 많고,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은 식물이 이제 기름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마 리노렌산 같은 경우 다이마질 고총자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적절하게 먹는 것도 이제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식취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메가3에 국한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들기름입니다. 오메가6의 이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죠. 그래서 오메가3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드신다고 하면 들기름을 드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우리 오메가3 지방산의 양대 산맥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어, 그다음에 특히 청어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어라든지 고등어도 뭐 이렇게 우리가 조리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있는 거 보시면 청어, 송어, 신선한 참치, 대구, 그 다음에 고등어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의 양대 산맥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승인 같은 경우에는 250mg에서 500mg, 그래서 0.25g에서 0.5g 정도를 EPA와 DH가 골고루 이제 균형이 잡혀 있는 것들을 식품,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자, 오메가3 지방산을 특별히 조금 더 챙겨 먹어야 되는 사람들, 심근경색 환자의 재발 예방, 중성지방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 아니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당뇨 환자. 그 당뇨 환자인데 사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메가3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서 HDL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은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 그 다음에 유방암, 암 등 이런 부분은 이제 항염증 효과,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포를 억제하면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그런 효과가 이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건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혈관 건강, 그 다음에 염증 완화를 통한 면역기능 상승,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섭취 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살펴보시면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오메가3의 일일 권장량은 500에서 2000mg이고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하루 1g, 그 중성지방이 낮춰야 되는 경우에는 2에서 4g 정도의 경구 섭취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게 심혈관계 질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에서 4g 정도 먹어야 되는 권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반적인 권고에서는 뭐 2에서 4g까지도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1g 정도 1000mg의 EPA와 DHA를 하루에 이제 매일 먹으라 이렇게 그 정도까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이나 고지혈증을 낮춰야 되는 경우에는 매일 2g에서 4g. 사실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오메가3가 약으로 이렇게 나와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용량은 2g에서 4g 정도죠. 중성지방을 낮출 때 좀 용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g에서 4g. 우울증과 불안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200에서 2200mg을 매일 섭취하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EPA가 DHA 주로 EPA는 뇌 쪽에 많이 작용하고 DHA는 혈관, 심장 쪽에 많이 작용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시는데 EPA가 좀 더 많이 들어간 오메가3로 드시면 된다. 이렇게 범위가 넓다고 한다는 거는 200에서 2200, 그건 우리 환자분의 드시는 분의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려를 하는데 적은 용량에서 효과를 충분히 나타낸다면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500g에서 1000mg 드시는데 또 부작용이 있다. 그럼 200mg을 먹어봤는데도 효과가 있다. 그럼 200mg 정도를 드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가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양제라든지 약 같은 거 드실 때는 꼭 필요한 용량 그대로 드셔야 됩니다. 그죠? 균을 죽인다든지 심장병을 예방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대로 딱 드셔야 되지만 그렇게 정규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 본인의 어떤 건강 기능의 개선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시면서 용량을 최대한 줄이면 더 필요할 때 용량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와 용량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서 최대한 약물에 의한 영양제에 의한 변화를 지나치게 많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치유력, 내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한도 내에서 영양제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과 똑같은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과 같은 염증 질환, 그 염증을 낮추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걸로도 200ml에서 4000ml라고 한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적정 용량을 찾고 그 용량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효과가 강한 영양제나 약일수록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부작용이나 작용은 더 강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어떤 대체적인 어떤 질환 같은 경우에 유방암, 전리스암, 대장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 오메가3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3의 이제 주의사항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피를 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 건강에 좋다고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꼭 드셔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 용량부터 드시면서 그런 위험성이 없는지를 담당 주치의와 잘 상의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복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류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회복 중이신 분들, 그 다음에 수술 전이거나 임산부의 경우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5일 전에 중단하라고 하는데 조금 더 여유있게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메가3 드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분들 다시 정리를 하면 피를 묽게 하는 항온고제를 드시는 분들, 어류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회복 중인 분들, 그래서 출혈의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수술 전 임산부의 경우,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여유있게 한 일주일 전부터 오메가3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이 아닌 상황이라면 그리고 여유있게 간격을 두고 중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메가3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먼저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식품으로 섭취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라든지 서플리먼트로 채워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충분한 식이섬유를 통해서 우리 오메가3를 보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콩류와 견과류들이 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리면서 오메가3와 더불어서 단백질의 섭취량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주로 오메가9인데요.
그것을 이제 식용유로 사용하게 되겠죠. 단위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9에 주로 들어있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에 충분한 것이 단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주로 살코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제품은 저지방을 선택해서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여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의 사용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메가3와 6의 어떤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리 혈관 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먹어야 되느냐? 제가 아까 2g에서 4g까지만 했는데 3g 이상, 뭐 어떤 분들은 5g 이상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성지방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는 4g까지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3g 정도까지 드시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상의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유불급이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한 영양을 먹었을 때는 예기치 않은 그런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음식물로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 음식물과 영양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메가3 잘 사용하면 약, 잘못 사용하면 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